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을 알고부터 생활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정밀 검사 후 치료를 하니까 정말 믿을 수 있어요. 카이로프랙틱은 지압이나 물리치료와 다릅니다. 척추를 중심으로 신경과 근육을 재정비해 몸의 시스템을 건강하게 돌려놓는 것입니다. 경험 많은 전문의와 테라피스트들이 일군 명성,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 당신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 사랑과 감사의 계절,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의 독립을 약속한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한 달 앞두고 총력전을 벌이겠다며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6월 한 달을 행동의 달로 선포하고 접종률을 최대치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질 바이든 여사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현재 백신 접종률이 저조한 지역을 직접 방문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에서 접종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20억 회분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6개월 만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6월 말로 유통기한이 만료되는 존슨앤존슨 백신 물량을 해외에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해외 관광객들에게도 백신 접종을 허용하면서 앞으로 미국으로의 백신 관광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캘리포니아 직업안전청이 오늘 회의를 통해 직장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관련 지침을 결정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백신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 복권 첫 번째 추첨이 내일 실시됩니다. 내일 실시되는 첫 번째 추첨에서는 15명에게 각각 $50,000씩 지급하는 추첨입니다. 현재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150만 복권에 대한 추첨은 오늘 15일에 실시됩니다. 모두 10명을 추첨해 각각 $150만 지급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동안 최일선에서 일한 전문 의료진들에게 개인당 $10,000씩의 보너스 지급 법안을 논의 중입니다. 에리카 세텔리 시장이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10억 포함된 2021-2022 회계연도 예산안에 서명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8만 5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5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 일자리가 1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는 발표도 나와서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남가주 전 지점에서 실시하는 찾아가는 모기지 상담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한인타운 시니어 센터가 아태계 주민들의 의료 혜택 확대를 위한 건강 설문조사에 나섭니다. 백화점 놀스트롬이 캘리포니아에서 대규모 직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직원 채용 행사가 내일부터 개최될 예정입니다. 애플사가 직원들에게 오는 9월부터는 사무실에 복귀해서 적어도 일주일에 3일은 출근해야 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연방의회가 초당적으로 $2,500억 규모의 초대형 중국 견제 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지하철 시스템이 중국 해커에게 노출됐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플로리다에서 12세와 14세 미성년자들이 가정집에 침입해 집안에 있던 총기로 출동한 경찰과 총격전을 벌여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기차 테슬라가 안전벨트 문제로 인해 미국 내에서 5천여 대를 리콜합니다. 중국에서는 배터리가 방전된 테슬라 차량에 운전자가 갇히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빅3 후보들이 공식 출마 선언 시기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편 야권 선두주자로 떠올라 정치보복을 넓히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민의힘 입당을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대 최장수 총리인 베냐민 네타냐후의 실각이 현실화됐습니다. 네타냐후 총리 퇴진을 기치로 내건 9개 정당이 연립정부 구성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스리랑카 앞바다에서 불이 난 대형 컨테이너선이 결국 침몰을 시작했습니다. 기름과 가스, 화학물질이 잔뜩 실려 있어서 해양 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NBA 플레이오프 1라운드 5차전 경기에서 LA 클리퍼스가 댈러스 매버릭스에게 100대 105로 패하고 시리즈 전적 2승 3패로 몰리게 됐습니다. 반면 유타 재즈와 애틀란타 홉스 그리고 필라델피아 76서스는 2라운드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텍사스 레인저스의 양현종 선수가 다시 불펜으로 변경됐습니다. 샌디에고 김하성 선수는 동료 선수와 경기 도중에 충돌하는 순간도 연출됐습니다. 오늘 하락으로 출발했던 뉴욕
증시는 현재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13.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아침에 흐리다 점차 맑아지겠고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78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6월 3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7월 4일 독립기념일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이제 또 독립기념일 연휴 어떻게 될지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과연 평상시로 다 돌아갈 수 있을 것인지. 캘리포니아주는 6월 15일을 모든 경제와 비즈니스 모두 재개방하겠다라고 6월 15일을 딱 날짜를 잡은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7월 4일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독립하는 독립기념일로 상징적인 7월 4일을 선택했습니다. 독립을 약속한 이 독립기념일을 한 달 앞두고 총력전을 벌이겠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6월 한 달을 행동의 달로 선포하고 백신 접종률이 저조한 지역을 중심으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라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YTN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을 통해 코로나19의 긴 겨울을 지나 자유로운 여름을 맞이하자며 백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A summer of freedom, a summer of joy, a summer of get-togethers and celebrations. An all-American summer that this country deserves after a long, long dark winter that we've all endured. 다음 달 4일 독립기념일까지 미국 성인의 70% 이상이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해 바이러스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는 목표를 향해 모두가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18세 이상 미성인의 62.9%가 1회 이상 백신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4월 초 하루 200만 명 가까이 되던 접종자가 최근 55만 명 선까지 줄어들며 접종 속도가 느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6월 한 달이 목표 달성에 중요하다고 보고 백신 접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 등이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남부와 중서부를 돌며 백신 접종 동력 캠페인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접종자들의 편의를 위해 백신을 놓아주는 약국문을 더 오래 열도록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접종자에게 각종 혜택을 주는 것이 효과를 보고 있다며 독립기념일 공짜 맥주를 마시자고 말했습니다. Anheuser-Busch announced that beer is on them on July the 4th. That's right. Get a shot and have a beer. Free beer for everyone. 버드와이저 등을 생산하는 이 회사는 70% 접종 목표를 달성할 경우 독립기념일에 공짜 맥주를 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효과를 의심하며 접종을 주저하는 사람들에 대해 백신은 엄격한 기준을 통해 만들어졌고 그 안전성과 효과는 자신이 약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이 동원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도 소개해드렸고 오늘도 또 백신 인센티브 관련해서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백신 복권입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내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복권 첫 번째 추첨이 내일 실시됩니다. 내일 실시되는 첫 번째 백신 복권 추첨에서는 각 5만 달러씩 지급받는 총 15명의 당첨자를 뽑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의 추첨을 통해서 30명의 당첨자들에게 5만 달러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내일 15명의 주인공들을 확정하고 그 다음 주인 다음 주 금요일 11일 역시 나머지 15명의 추가 당첨자들을 금요일 2주에 걸쳐서 추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5일 화요일에는 가장 높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150만 달러 복권에 대한 추첨은 15일에 이루어집니다. 15일 추첨에는 각각 150만 달러씩 모두 1,500만 달러가 배정되어 있는데요. 1등 당첨자 10명이 15일 추첨에서 결정된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 같은 백신 복권이 아직도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백신 접종을 망설이는 시민들을 백신 접종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가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집단 면역 목표치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제기했습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당국은 현재 접종 속도로는 오는 8월 말까지 목표했던 접종률 80%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으며 접종 속도를 좀 더 높여야 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현재 보건당국은 집단 면역에 필요한 접종률을 80%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에 따르면 어제 날짜로 LA 카운티에서는 모두 938만 2,912도스가 접종됐습니다. 최소 한 번 이상 접종을 마친 16세 이상 주민은 63.8%고 65세 이상 주민의 접종률은 85.2%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가 오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8만 5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주보다 2만 건 감소한 것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후 처음으로 40만 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본격적인 대유행 직전이었던 지난해 3월 둘째 주 25만 6천 건을 기록한 이후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자가 많아졌고 업체들이 속속 영업을 재개하는 가운데 여름 성수기를 맞아 여행객이 늘어난 것도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간 일자리 수가 거의 1년 만에 최대폭 증가했다는 발표도 나왔습니다. 민간 고용업체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은 5월 민간 부문 고용이 전월보다 97만 8천 건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레저, 접객업, 서비스업 등의 고용 급증에 힘입어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민간 일자리 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여기에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직원 채용이 크게 늘어난 서비스업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또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해외 관광객들에게도 백신 접종을 허용하면서 앞으로 미국으로의 백신 관광도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고 이와 관련된 업종들이 직원 채용을 크게 늘리고 있기 때문에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개발고용국 EDD와 계약을 맺고 데비카드로 실업수당 지급 대행을 맡고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가 사기 의심 계좌를 함부로 동결할 수 없게 됐습니다. 민스 차브리아 북가주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 1일 앞서 BOA로부터 실업수당 계좌가 동결된 15명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서 BOA가 자동 사기 필터로만 실업수당 계좌를 동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실업수당 사기 피해 신고자 대응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가처분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실업수당 계좌와 관련해 은행이 계좌를 동결하거나 거래를 막는 데 있어서 현재 자동 사기 필터를 사용할 수 없으며 그 이상의 조사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동 사기 필터 결과만을 기준으로 동결됐던 계좌는 일정 기간 내 다시 오픈돼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은행은 실업수당 사기 피해자들이 지역 은행 지점이나 새로운 전화 라인을 통해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접종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20억 회분을 넘었다고 AFP 통신이 자체 집계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영국에서 최초로 지난해 12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약 6개월 만입니다. 인구 대비 접종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예상하시듯이 이스라엘로 10명 중 6명, 60%가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1차 접종률을 기준으로 하면 캐나다, 영국, 칠레, 미국 등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51%입니다. 전 세계에서 접종된 백신의 60%가량을 중국, 미국, 인도 이렇게 인구 대국 3곳이 차지했는데 중국은 무려 7억 400만 회분의 백신이 접종됐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회원국 전체 주민 10명 중 4명가량이 최소 1차 접종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두 주 앞으로 다가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첫 번째 회담에서 최근 미국에서 잇따르고 있는 해킹 공격 이슈를 제기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에 있는 랜섬웨어 범죄자들을 관리하는 러시아 정부의 역할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은 오는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됩니다. 백악관의 이 같은 언급은 세계 최대 정유업체 가운데 하나인 JBS 측의 최근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미국 등의 사업장 가동이 일부 중단된 직후에 나온 것입니다.
이번 해킹 공격 배후로 러시아 세력이 지목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최대 정유회사 JBS가 미국 법인 JBS USA의 전산망을 해킹한 주체는 러시아와 연계된 조직으로 밝혀졌다라고 FBI가 밝혔습니다. FBI는 성명에서 JBS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랜섬웨어 조직 레빌 소디노키비라는 단체가 자행했다라며 러시아와 연계되어 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레빌과 스디노키비가 과거 러시아와 연계된 해커들이라고 보도된 해킹 조직 한 곳을 부르는 다른 이름들이다라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FBI는 이번 사건의 범인들을 끈질기게 추적해 법적으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면서 어느 한 곳에 대한 공격은 우리 모두를 겨냥한 공격과 똑같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들으신 대로 대형 정유업체가 러시아 범죄 조직의 사이버 해킹을 당한 가운데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미국 안팎에서 육류 공급 대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31일부터 JBS 최대 시설인 콜로라도주 그릴리 공장이 문을 닫고 이외에도 5개 공장이 조업을 중단하면서 미국 쇠고기 생산 능력의 20%가 준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만일 이 같은 사태가 길어질 경우 육류 가격 상승은 물론이고 육류 공급 차질에 빚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JBS 측은 일단 어제 공장을 정상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CNN 방송은 공급이 하루만 중단돼도 쇠고기 도매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미 조지아주의 한 식당은 돼지고기 대량 주문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미국 내 쇠고기 가격은 이미 4월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6.1%나 상승한 상태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조사 결과 전 세계적으로 7개월 연속 육류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 의회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 양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2,50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중국 견제 법안이 조만간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입니다. 미국 의회는 중국을 본격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이른바 미국 혁신 경쟁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가 마련한 전략 경쟁 법안 등 각 상임위가 잇따라 준비한 법안을 하나로 합친 것입니다.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경쟁력 확보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방안이 망라돼 있습니다. 법안 규모는 2,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80조 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1,900억 달러는 미국의 전반적인 기술 강화에 투입됩니다. 그리고 540억 달러는 반도체와 마이크로칩, 통신장비 생산 강화라는 특정 항목에 배정됐습니다. 법안에는 동맹과의 협력, 국제기구에 대한 관여를 강화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법안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영향력 저지에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초당적 지지가 형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중국의 위협을 거론하며 미국의 경쟁력 확보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Folks, the rest of the world is moving fast. They're moving ahead. They're not waiting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Government, labor, industry working together have to step up. 미 의회에서는 중국을 겨냥한 청문회도 잇따라 계획하는 등 중국 견제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의회 일각에서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하자는 주장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YTN 김영글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2월 3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날씨입니다. 아침 한때 흐리다 점차 맑아지는 패턴에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이런 날씨는 토요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에는 예년 기온을 보이겠고 다음 주 중에는 오히려 예년 기온을 살짝 밑도는 낮 기온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8도, 밤 최저 기온 61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3도, 62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2도, 58도, 해안 지역은 67도, 60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부분적으로 햇살이 비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59도, 낮 최고 기온 74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UCLA 앤더슨 경영대학원이 캘리포니아 엄격한 공중보건 조치가 경제를 보호했고 타주보다 훨씬 더 빠른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경제가 빠른 회복 및 성장을 앞둔 가운데 캘리포니아가 이를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앤더슨 분기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레저, 숙박 등 일부 업계 노동시장이 상대적으로 느리게 회복되겠지만 강력한 기술업계와 화이트 칼라 업계가 주택건설 활성화와 함께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영업 제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 등 캘리포니아와 같이 엄격한 개입을 한 주는 보다 느슨한 규칙을 가진 주보다 더 강력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현재 캘리포니아의 낮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과 오는 15일까지 완전 재개방을 목표로 하는 주정부의 비즈니스 제한 완화를 고려할 때 많은 실직자들이 다시 일자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분석됐습니다. LA 한인타운 인근 램파드 빌리지에 새로운 개념의 노숙자촌이 등장했습니다. 이 노숙자촌은 1인당 월 2,600달러가 투입되는 파일럿 프로그램입니다. 세이프 슬립 빌리지라로 명명된 이 파일럿 프로그램은 램파드 빌리지에 위치한 이 주차 공간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70개의 텐트가 마련돼 있고 노숙자들은 하루 3끼의 음식 제공은 물론이며 건강검진과 정신건강치료, 와이파이 같은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화장실과 샤워장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LA시 예산 150만 달러가 투입돼 8개월간 운영됩니다. 에리카 스텔레 시장이 LA 시내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10억 달러 예산을 포함한 112억 달러 규모의 2021-22 회계연도 예산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LA 경찰국에 17억 달러 이상이 할당되기도 했습니다. 또 관광산업과 레스토랑을 돕기 위해 6,200만 달러가 할당됐고 갱 소탕 작업과 청소년 직업 프로그램에 3,300만 달러가 할당됐습니다. 주택 구입 시나 재용자를 할 때 주택감정사에게 지급하는 감정 비용이 최근 들에 급상승했습니다. 한인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주택 매매 시 주택 구매자가 부담하는 주택 감정비가 최근 들어 급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감정비는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매매주택의 크기나 위치, 그 감정 범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전에 비해 무려 20%나 상승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감정비는 대략 300달러에서 500달러 수준을 유지했지만 최근 들어 60달러에서 100달러 정도 인상된 것입니다. 다세대 주택은 단독주택에 비해 600달러에서 1,500달러의 수준을 유지하다가 최근에는 720달러에서 1,800달러까지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순히 금액만을 놓고 볼 때 이보다 금액이 큰 주택 가격에 가려져서 소소한 비용 상승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부대 비용과 함께 더해지게 되면 이 추가 비용 부담이 크게 다가온다는 점에서 주택 감정 비용 인상은 또 다른 부담이라는 이 말이 해석입니다. 게다가 주택 감정은 주택 매매나 모기지 신청 시 구매자와 신청자에게 필수 요구 사항이기 때문에 피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택 감정 비용을 놓고 협상을 벌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남가주 전 지점에서 실시하는 찾아가는 주택 융자 상담 서비스에 대해서 호응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운뉴스는 이은 기자가 정리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남가주 전 지점에서 실시하는 찾아가는 주택융자 상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일과 2일 이틀 동안 플러튼 비치, 웨스턴 베벌리 지점 등 뱅크 오브 호프 15개 지점에 총 150명의 고객들이 방문해 주택융자 개별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마련한 오픈하우스 행사에 방문객들을 통해 남가주의 뜨거운 주택 구매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 전문가들이 고객들을 직접 만나 주택융자 개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참가 고객들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는 찾아가는 주택융자 서비스 오픈하우스 행사는 오는 4일까지 진행됩니다. 오는 3일에는 맨하튼 윌셔, 토렌스, 가디나, 헌팅턴 비치, 로렌하이츠, 윌셔 하버드, 라크라 센터 지점 등에서 진행되며 4일에는 세이토스, 메이플, 노스리지, 올림픽 후버, 다이아몬드바, 플러튼 비치, 라팔마 지점에서 진행됩니다. 3일과 4일 진행하는 지점은 가든그로브와 어바인으로 가든그로브는 오전, 어바인에는 오후에 진행합니다. 한인타운 시니어센터가 아태계 주민들의 의료 혜택 확대를 위한 건강 리서치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아태계 주민들은 의학적 자료에 있어 대표성이 가장 낮은 그룹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태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학적 자료는 겨우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태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학적 리서치 작업은 미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물론 차세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니어센터는 UC 샌프란시스코와 NAPCA가 질병 예방과 삶의 질 향상, 의료 혜택 확산을 위해 펼치는 연구 프로젝트를 위해 시니어센터 회원 200명의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조사는 내년까지 50세 이상 주민과 시니어 총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시니어센터는 지난 4월 8일 NAPCA 그리고 4월 21일에는 UC 샌프란시스코와 공조하기로 협약을 맺었으며 시니어센터 자원봉사자 12명이 줌으로 설문 진행 요령과 교육을 받았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한인 데이브민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이 주 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총기 규제 강화 법안 일환으로 페어그라운드 등에서의 총기 구매와 총기쇼 행사를 일절 금지시키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데이브민 의원의 법안 SB 264가 지난 1일 주 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데이브민 의원은 이 커뮤니티 내에서 진행되는 총기 판매가 폭력 사태와 일접한 연관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총기 판매를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30대 한인 남성이 미성년자를 납치, 감금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15년 14세 소녀를 납치 후 감금해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 미성년자 성폭행, 납치, 음란물 촬영을 포함한 총 83건의 혐의로 기소된 지미 카터 김, 라스베가스 거주자입니다. 이 라스베가스 거주하는 한인 카터 김 씨가 지난 4월 유죄를 시인해 최고 25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라스베가스 리뷰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를 당시 26살이었던 김 씨는 애리조나주 블헤드 지역에서 가출한 14세 소녀를 납치해 자신의 방에 감금시킨 뒤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015년 12월 체포됐습니다. 피해자는 2015년 12월 김 씨의 집에서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2019년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에 가담해 미국의 재판을 받고 있는 크리스토퍼 안이 강도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LA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5일 크리스토퍼 안에 대한 스페인 송환 관련 심리를 한 뒤에 폭력과 위협을 수반한 강도 혐의를 기각하고 이것을 이유로 신병을 인도해달라는 미국 검찰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이혼을 목적으로 재산을 취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미국 검찰에 의해 제시되지 않았다면서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크리스토퍼 안은 주거 침입,
불법 감금, 협박, 폭력과 위협을 수반한 강도 행위, 상해와 조직범죄 같은 모두 6가지 혐의로 기소된 바 있지만 이 가운데 가장 중범 혐의로 분류됐던 강도 혐의가 사라져 대부분 1년 이하의 형이 가벼운 혐의만 남게 된 것입니다. 뇌물수수와 향응성 접대를 받는 등 이 부패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유죄를 시인한 미첼 잉글랜드 전 LA시 의원이 수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잉글랜드 전 시의원은 애리조나 연방교도소에서 내년 5월까지 14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잉글랜드 전 시의원은 지난 2017년 현금을 뇌물로 받고 여성 에스코트 접대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라스베가스, 팜스프링 여행에도 이들과 동행했던 사실이 발각됐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이끄는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볼트 조임 불량으로 6,000대에 가까운 차량을 리콜합니다. 테슬라는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유압장치인 브레이크 캘리퍼 볼트가 느슨해져 타이어 공갑이 떨어지면 충돌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서 5,974대를 리콜하기로 했다고 어제 알려졌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모델 S와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의 모델 Y 가운데 볼트 불량 가능성이 있는 특정 차량이 리콜 대상으로 결정됐습니다. 테슬라는 리콜 대상 차량을 보유한 고객에게 캘리퍼 볼트를 점검해 조여주거나 교체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서 테슬라는 지난 2월에는 터치스크린 오작동으로 역시 미국에서 모델 S와 모델 X 차량 13만 5천 대를 리콜한 바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전국의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뉴욕주에서 이민 신분을 이유로 불법 체류를 협박하거나 갈취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이 법안은 법으로 정의된 위헌 목록에 이민 신분과 추방 등의 이유로 협박하는 행위를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전기차를 구입하거나 리스하며 $5,000의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프로그램이 다음 달에 재개됩니다. 뉴저지 주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 소진으로 중단됐던 전기차 구입과 리스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을 7월부터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메릴랜드 성인의 70% 이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최소 1회 이상 접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메릴랜드는 최소 1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한 주민이 601만여 명으로 70%를 넘겼다라고 밝혔습니다. 레리 호건 주지사는 주민 70%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볼티모어시에서는 다음 달 9일부터 플라스틱백 사용이 금지됩니다. 시 전역의 슈퍼마켓, 식료품점, 편의점, 식당 등 모든 소매점에 일회용 플라스틱백 사용 금지법은 지난 1월 1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사태로 6개월 뒤인 7월 9일 금요일로 미뤄진 것입니다. 종이봉투를 포함한 대체 봉지에 대해서는 5센트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중서부 물류 중심축이 하나인 시카고 국제공항이 재건에 박차를 가합니다. 교통부는 게리 시카고 국제공항 재건 공사에 연방기금 $35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통부는 이 기금으로 주요 활주로에 연결된 폭, 유도로 이런 곳에 콘크리트를 포장하는 등 오랜 기간 여러 단계로 나눠 추진해왔던 공항 주요 구성요소 재건 작업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타코마에 있는 이민국 구치소를 연방정부로부터 청부받아 운영하는 민간기업 GEO가 뉴욕에 종사하는 수감자들에게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놓고 재판이 시작됩니다. 밥 퍼거슨 주 법무장관은 이들에게도 주정부 최저임금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지난 2017년 GEO를 제소했지만 복잡한 소송 절차와 코비드 사태 때문에 재판이 4년 가까이 지연돼 왔습니다. 시애틀의 여름이 본격화하는 6월 워싱턴주 주립공원에 무료 입장이 이제 가능해집니다. 4일간입니다. 워싱턴주 공원관리국은 국립 트레일 데이인 5일과 아웃도어 데이인 12일, 낚시 데이인 13일, 그리고 노예 해방기념일 준틴스 데이인 19일 주립공원을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주 볼루시아 카운티에서 어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탈출했던 12살 소년과 14살 소녀가 한 가정집에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던 총기로 출동한 보안관들과 총격전을 벌여서 지역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들은 한 가정집 창문을 깨고 침입했고 집안에는 권총, 엽총, AK 소총 같은 다수의 총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안관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하기도 했습니다. 보안관실이 공개한 이 바디캠 동영상은 여자아이가 쓰레기통 뒤에 숨어서 보안관들에게 총을 겨누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법 집행관에 대한 살인미수와 무장강도 혐의로 모두 기소됐습니다. 하와이 주의회가 5억 4,400만 달러에 이르는 주립대 현행 예산을 내년 4,800만 달러와 내후년 4,200만 달러, 2년에 걸쳐 총 9천만 달러를 감축하는 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하와이 주립대 경제연구소가 예산 감축으로 인해 하와이 주 지역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LA 클리퍼스가 2승 2패로 맞서고 있는 플레이오프 1라운드 5차전 경기에서 댈러스 매버릭스에게 100대 105로 패했습니다. 이제 댈러스는 시리즈 전적 3승 2패로 앞서가면서 이제 플레이오프 2라운드 진출에 딱 1승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댈러스의 루카 돈치치를 막지 못해서 어제 패했는데요. 댈러스의 루카 돈치치가 3점슛 6개를 비롯해 42득점을 쏟아넣었습니다. 리바운드 8개, 어시스트 14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댈러스는 56대 54로 근소하게 앞선 전반 이후 3쿼터부터 치고 나가기 시작했는데 한때 14점 차까지 앞서기도 했었습니다. 클리퍼스는 폴 조지의 활약으로 조금씩 격차를 좁히면서 역전 턱 밑까지 추격했지만 결국 역전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100대 105로 패했습니다. 이로써 LA 클리퍼스는 2승 3패로 시리즈 전적 몰리게 되면서 한 번만 더 패하면 1라운드에서 탈락이 결정되게 됩니다. 역시 2승 3패로 몰려있는 LA 레이커스는 오늘 피닉스 선즈와 스테이플 센터에서 7시 30분에 경기를 하게 됩니다. LA 레이커스는 앤서니 데이비스가 부상으로 빠진 이후 피닉스 선즈에게 내리 패하고 있는데 앤서니 데이비스가 오늘 복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커진 상황입니다. 한편 어제 경기에서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와 애틀란타 옥스 그리고 유타 재즈가 플레이오프 2라운드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샌디에고의 김하성 선수가 수비 도중에 동료와 충돌해서 쓰러지는 아찔한 상황을 맞았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입니다. 4회 초 타석에서 깨끗한 중전 적시타로 팀에 선취점을 안긴 김하성. 문제 장면은 곧바로 4회 말 수비에서 나왔습니다. 원아웃 말루, 시카고 타자가 친 플라이가 외야 쪽으로 날아가는 상황. 위치상 좌익수가 잡는 게 적절해 보였지만 유격수 김하성은 의욕적으로 끝까지 공을 따라갔고 결국 동료 토미 팸과 충돌했습니다. 김하성의 머리가 팸의 턱과 강하게 부딪힌 아찔한 상황에 현지 중계 방송진도 우려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하성은 고통을 참고 공을 던져 더블아웃으로 이닝을 마무리했고 다시 그라운드에 쓰러져 한동안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동료들의 부축을 받고 교체된 뒤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뇌진탕은 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팸은 자기가 잡을 타구였다며 격하게 화를 냈고 추후 더그아웃에서 코치와도 마찰을 빚고 나서 뺨 쪽 상처까지 꿰맸습니다. 샌디에고 팅글러 감독은 경기장이 시끄러워 제대로 콜 플레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연습을 많이 해도 언어 장벽은 존재한다며 선수들을 감쌌습니다. Passion's a good thing, and so at times things are going to get heated. That happened, but passion's a good thing. Competitiveness. 김하성은 결국 2타수 1안타 1타점으로 경기를 마쳤고 샌디에고는 6대1로죠. 4연패에 빠졌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LA 다저스가 어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경기에서 14대 3으로 대승을 거뒀는데요. 어제 다저스 신기록을 뽑았습니다. LA 다저스가 어제 1회에만 11득점을 뽑으면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를 완파했습니다. LA 다저스가 브루클린 다저스에서 LA로 연고지를 이전한 게 1958년인데 연고지를 이전한 이후 정규 시즌 1회 최다 득점 신기록입니다.
1회에만 5명의 타자, 15명의 타자가 타석에 섰고 홈런 포함 안타 7개, 볼넷 4개를 묶어서 대량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얼마 전 부산에서 복귀한 코디 벨린저가 1회 말루 홈런을 터뜨리는 등 6타점을 쓸어넣습니다. 코디 벨린저는 1회에만 6타점을 몰아치면서 다저스 타자 한 이닝 최다 타점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토요일 월드컵 2차 예선을 앞두고 맹훈련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모처럼 팬들의 궁금증을 풀어줬습니다. 어느덧 고참이 된 손흥민이 대표팀의 막내들을 바라보는 기분은 어떨지 YTN이 다녀왔습니다. 시즌을 마치고 모처럼 대표팀으로 돌아온 손흥민은 다행히 백신 접종 후유증 없이 훈련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또 그렇게 몸에 이상이 있으면 컨디션에 또 지장이 있었을 텐데 다행히 선수들은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상으로 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한 채 멀리서 우리 대표팀이 일본의 0대3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심정은 그야말로 참담했습니다. 그만큼 A매치 3연전을 앞둔 손흥민의 각오는 더욱 비장합니다. 솔직히 일본하고 경기하면서 누가 지고 싶겠어요. 많은 축구 팬분들이 실망하셨던 만큼 저희가 이번 3경기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좀 그런 마음을 좀 돌려드릴 수 있는 어느덧 A매치 90번째 경기를 앞둔 손흥민. 현역 대표팀 선수 중 가장 많은 A매치에 출전했고 나이로도 선배보다 후배가 많은 중고참급이 됐습니다. K리그에서 맹활약을 펼치며 당당히 태극마크를 단 19살 막내 정상빈을 향한 애정이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어린 선수들이 되게 당돌하게 경기를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플레이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칭찬을 해주고 싶고 저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그 신우기 형의 괴롭힘을 당하면서 손흥민이 출전하는 월드컵 2차 예선 투르크메니스탄전은 예매 시작 30여 분 만에 3,500장이 매진됐습니다. 코로나19로 힘겨웠던 지난 시간을 뒤로하고 대표팀의 주장만장을 찬 손흥민이 월드컵 본선행을 위해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규칙들 잘 지켜주시고 마스크 같은 거 꼭 잘 챙겨오시고 또 손소독제 항상 챙겨서 다른 분들한테도 피해를 안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경기장에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고. YTN 허정원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내 주요 시설을 노린 해킹 공격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뉴욕 지하철 시스템이 중국 해커에게 뚫렸던 것으로 뒤늦게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중국 정부와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커들이 지난 4월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국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해커들은 열차 통제 시스템에까지 접근하진 않았다는 점에서 승객 안전이 위협받지는 않았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침입에 따른 피해 또한 극히 미미하다라고 관계자들은 덧붙였는데 컴퓨터 시스템까지 해커에게 뚫렸다는 것, 그렇게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대 최장수 총리 벤자민 네타냐후의 실각이 현실화됐습니다. 네타냐후의 총리 퇴진을 기치로 내건 9개 정당이 연립정부 구성에 최종 합의한 것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실각이 확정되자 이스라엘 주요 도시에서는 기쁨의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Tonight we are celebrating. It started as a protest to encourage the government of change, and now Lapid has announced that he has a new government. 지난 3월 총선에서 원내 제2당이 된 중도 성향의 예시 아티드를 중심으로 모두 9개 정당이 연립정부 구성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예시 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 대표는 레우벤 리블린 대통령에게 연정 타결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한 9개 정당이 보유한 의석수는 모두 68석으로 이스라엘 전체 의회 의석수 120석의 절반이 넘습니다. 일주일 이내에 실시되는 의회 신임 투표 절차만 거치면 이들 정당이 참여하는 무지개 연정이 출범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언론에 따르면 총리직은 차기 정부 임기 전반기 2년간은 야미나의 나프탈리 베네트 대표가 맡고 외무장관직은 라피드 대표가 담당합니다. 후반기 2년은 두 사람이 역할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15년 2개월간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네탄야후 총리는 코로나19 백신 조기 확보와 가자 지구에 대한 맹폭 등 팔레스타인에 대한 강경 노선으로 정권을 유지하고자 했지만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네탄야후는 술에 배임, 사기 등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총리직에서 물러난 이후 보호막 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 네탄야후 진영의 연립정부 구성 성공으로 지난 2년간 4번의 총선을 치른 이스라엘은 전국 혼란을 수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새로 구성되는 연립정부가 중도를 중심으로 좌파와 우파, 아랍계의 9개 정당이 동거하는 양상이어서 전국 파행이 언제든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지난달 20일 스리랑카 인근 해상을 지내다가 화재에 휩싸였던 싱가포르 선적 엑스프레스 폴호. 스리랑카 아파트에서 불이 난 이 대형 컨테이너선이 결국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탑승 선원 25명은 다행히 구조됐지만 거센 불길에 선체 일부가 부서지고 녹아버리면서 위태로운 상황이 된 겁니다. 침몰 우려 속에 엄청난 양의 물을 쏟아부어야 했던 진화 작업도 순탄치 않습니다. 거친 바다 물결과 바람 때문인데 문제는 침몰했을 경우입니다. 이 컨테이너선에 기름과 가스, 화학 물질이 잔뜩 실려 있어서 해양 오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3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생산자와 미국의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울타리몰, 중간 유통 단계를 싹 없앴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고 추천하는 최고 품질의 제품만을 판매합니다. 편리한 온라인몰과 LA, 라미라다, 토렌스 세 곳의 직매장에서 대한민국 프리미엄 농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울타리몰, 인터넷 검색창에서 울타리몰